안녕하십니까.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중복 날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고 열도움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스콜과 같이 갑자기 비가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삼성이 현금 보유가 209조 정도 확보하고 있고, 이 현금 자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총수의 부재다, 또는 최종 결정권자의 결정이 없음으로써 현금 보유가 너무 많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글로벌 기업, 특히 인텔이 약 238억 달러 정도 현금 보유, TSMC가 281억 달러, 페이북이 622억 달러, 아마존이 846억 달러, 삼성이 1144억 달러, MS가 1365억 달러, 구글이 1366억 달러, 애플이 가장 많은 1955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들의 빅기업들의 현금 보유 비율이 약 4.5에서 7% 전후라고 하면, 삼성은 약 24%의 현금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너무 많은 현금을 갖고 있고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는 삼성 쪽에서 내는 뉴스 중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을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사면 요구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한국의 재벌 구조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너의 최종 판단,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똑같이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집중된 권력자에 의해서 모두가 다 판단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투자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카리스마 있는 재벌 총수가 판단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인텔이 34조를 들여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 것과 비슷하게 삼성도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하려거나 차량용 반도체 회사 NXP 네덜란드 회사 등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이재용 회장의 최종 판단이 없음으로써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는 투자 없이는 결코 큰 수익을 낼 수도 없고, 또 투자 금액이 몇십조, 몇백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조는 동남아 일반 국가의 국민 총생산, 즉 GNP와 맞먹는 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현금, 200조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미래 먹거리를 5G 통신 장비를 한다든가 기타 반도체라든가 휴대전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델타 변이 확산 공포가 전 세계에 나오고 있다. 특히 그러므로 인해서 주식이나 원자재, 코인, 여행, 항공주의 주식이 떨어지고 있고, 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포지수가 20% 이상 올랐다는 걸 보면 델타 변이가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달러나 안정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삼영화학의 부자 간 갈등, 즉 이종환 회장과 아들 이석준 회장 간의 부자 간 싸움이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창업하기도 힘들고 수성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은 가족뿐만이 아니고 사회, 국가 모두에게 별로 도움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는 것과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식들이 부모가 일군 재산이 자기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1달러만 있어도 창업하는 이러한 창업가 정신이 없이 아버지가 일군 기업을 그저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영화학은 18년에 1천억 매출에 적자 62억을 했고요. 19년에
1111억 달러 매출에 적자 9억을 했고요. 21년에는 1176억에 흑자 1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형중공업의 지분을 보면 삼형화학이 37.5%를 갖고 있고 이석준 아들이 36.25%, 이종환 원 창업자 회장이 22.5%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배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지분을 넘기면 다 넘긴 거와 비슷합니다. 우호 지분이나 우호 이사진이 없으면 회사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자기 회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기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줌이라는 미국 기업이 클라우드 업체 파이브9을 16조 원에 인수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세상에서 줌이라는 다기능의 회의라든가 또는 출석 체크라든가 동영상 플랫폼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영상 저장 기술인 클라우드의 요구가 더 많아짐으로써 클라우드 회사의 몸값이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빌딩 거래 가격이 약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18조의 돈이 이미 상반기에 거래됐다는 걸 보면 지금 서울에 있는 빌딩 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에 이미 2,000건, 20년에는 1,400건 정도, 19년엔 1,300건, 17년엔 2,000건 정도의 서울 빌딩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0억 이상은 102건이 있었고 100억에서 300억 사이의 빌딩 건수는 302건, 50억에서 100억은 406건,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약 1,000건 정도의 건수가 올 상반기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서울의 빌딩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유동성의 팽창으로 인하여 돈이 갈 곳을 잃었고 이러한 돈이 부동산, 빌딩으로 또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비관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기의 자산을 빌딩에 묻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 FNC라고 해서 골프 패션 기업 우진석 회장이 98년도에 창업했고 비대면에 한국의 골프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약 올해에 4천억 정도 매출을 이룬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기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핑, 팬덤, 파리 게이츠, 마스터, 바니 에디션, 세인 앤 리듀스를 가지고 있는 거대 상표권으로 인하여 이러한 골프 의류에 대한 매출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또 아크 매드라비가 4년 만에 500억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동대문에서 패션으로 시작해서 MZ, 20, 30대 세대를 타겟으로 한 한국의 의류 패션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니클로나 많은 자라 등 많은 의류 기업이 또는 마리오 아울렛의 홍 회장 같은 많은 분들이 의류로 돈을 벌고 우리나라가 의류 수출 대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LG 패션이나 제일 모직 같은 기업들 역시 옷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특히 효성그룹의 스판덱스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재 기업들 역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 보면 이러한 의료에 대한 기술력이 앞으로 또 한국의 수출 모델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공모를 7월 26, 27일 한다고 합니다. 공모 주식 총수는 6,545만 주로 공모가는 33,000원에서 39,000원. 그래서 약 15조에서 19조의 공모 히트를 칠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 뱅킹으로 발버둥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공모가 또는 주가가 많이 버블이 있다 또는 거품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및
시장 친화적인, 모바일 친화적인 카카오뱅크, K뱅크 또는 토스와 같은 이런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는 더더욱 많이 IT 기술이 접목된 회사로 편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좀 더 모은다면 공모 후 6개월 후에 주식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모가에 못 들어가면 차라리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렸다가 주식의 피크치에서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매집하라는 말이 있듯이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은 주식 투자처로 생각합니다. 특히 K 배터리 중에 제가 늘 강조하는 포스코 케미컬에 대한 투자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TV의 정성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